안녕하십니까. 경매정보통 공인중개사 박병희입니다. 지난번과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제가 지금부터는 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랬었냐면은 제가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채널에는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어떤 채널은 이제 얼굴을 안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얼굴이 나오게 되면 시간적 제약도 있고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리고 외모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자다가 일어난 얼굴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드러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보실 물건은요. 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라는 곳이에요. 네. 사건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65,455번입니다. 네. 지금 감정가는 14억이 나와 있고 최저가는 9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유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허가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허가 결정 후 재매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새로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물건 송달 내역이랑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임차권 인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커다랗게 있는 여기가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예요. 이제 약간 주상복합 형태인데요. 여기가 이제 몰로 돼 있죠. 롯데몰로. 자, 여기가 굉장히 지금 넓은 곳인데 역하고 나오면 바로 앞에요.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입구거든요. 자, 신분당선, 그러니까 강남역까지 한 번에 쫙 가는 신분당선에 그 역으로 성복역이 있고, 그 성복역에서 바로 초역세인 이런 롯데몰과 성복역 롯데 골드타운,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자, 지금 네이버 지도로 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차 넘버, 라이선스 플레이트는 아주 잘 가려줬어요. 근데 여기 좀 애매한 게 얘네가 자동으로 이걸 다 지우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게 보시면 마네킹인데 얼굴을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렸어요. 네, 자동으로 한 것 같죠? 얘가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구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위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복역입니다. 신분당선 성복역이고요. 1번 출구와 2번 출구로 올라오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데가 사실은 오피스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같이 있을 수는 없어서 아마 오피스텔이 여기랑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 몰 위에 있는 거는 오피스텔이었고요. 뒤쪽에 있는 것이 아파트인데 여기에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다. 아파트예요. 103동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뷰 좋겠네요. 이쪽은 잘 보이는 곳이겠네요. 자, 더 멀리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상현동으로 시작되는 이 광교의 초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광교잖아요. 예, 그러면서 성북역은 광교에서 첫 번째로 나온 역인데, 여기서 수지의 입지를 갖고 있지만, 거의 상현역에서 이어지는 첫 번째 역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간다는 것.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 광교까지는 그냥 한정거장은 바로 다 누빌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용서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편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만 나오면 바로 연결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용서고속도로고요. 이게 영동고속도로예요. 거기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가 좋겠죠? 어디로든. 네, 그래서 이 위치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 새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부 수리나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게 참 경매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법원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검색이고요.
자, 2021 타경 65455고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고요. 기일 입찰 들어가고요. 감정평가가 지금 14억인데 최저 매각으로 9억 8천입니다. 자, 매각기일은 10월 11일 10시 반에 광교 신청사 101호 법정입니다. 10시 반이네요. 웬만하면 10시인데요. 그죠? 네, 수도권으로 갈수록 약간 시간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에 물건 비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북로 10, 103동 604호, 층수가 604호여도 여기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잘 보일 거고요. 사건 접수는 2021년 8월 13일 날인데 17일 날 경매 개시 결정됐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같은 해 11월 1일이었고요. 청구 금액은 2억 5,369만 8,630원입니다. 감정평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4억 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준 시점이 2021년 8월 25일이니까 한참 꼭대기 있을 때네요. 그죠? 요거예요. 요 가격.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야지 맞는 요새 가격이죠. 조사 기간은 8월 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 작성에 26일. 속전속결로 하셨네요. 감정평가 명세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이고요. 789번지 외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103동입니다. 자, 호수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604호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84.9976입니다. 우리 보통 말하는 35평 요 기준이죠. 네. 자, 그리고 대지는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주상복합 맞네요. 그죠? 아파트가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에 지어져 있으니까요. 자, 소유권 대지권으로 되어 있고 65,495.6제곱미터가 아마 전체 면적일 거고요. 그 중에 지분 면적이 18.178제곱미터입니다.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분 면적이. 자, 토지 가격 볼게요. 그래서 여기 토지 가격이 싸군요. 5억 6천입니다. 건물이 8억 4천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통은 토지가 더 높거나 같거나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토지가 너무 지분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이 남쪽이에요. 정남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서 방향은 참 좋네요. 이쪽이 남동, 그죠? 이쪽이 남서, 이쪽이 정남향 두 개인데 위치는 참 좋습니다. 다만 타워형이라는 게 약간 이제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현관 이쪽에 들어오고요. 침실 두 개 있고요. 확장 다 돼 있을 거고요. 여기서 구분되는 곳,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네, 현관 이렇게 들어왔네요. 안방이 이렇게 있으면서 욕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거실 욕실인 거죠. 그리고 팬트리하고 주방과 거실이 같이 있는. 그래서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해는 잘 들 거예요. 안방하고 거실이 해 잘 들 거고요. 이쪽 넘어서까지 늦게까지 해가 아주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현황 조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 조서서 보시면요. 자, 2021 타경 6545 부동산 임의 경매고요. 조사 일시 요때고요. 그리고 103동 604호입니다. 롯데캐슬 골드타운,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인데 임대차 관계가 한 명 있대요. 자, 점유 관계는 이러한데 현장 방문했고 윤성우 씨를 면담을 했답니다. 태문부지 아니었네요. 이렇게 면담하고 안내를 했다고 했고 임차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우 씨, 이때 점유 부분이 604호, 임차인이고 주거고요. 점유 기간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보증금이 6억입니다. 자, 전입일자가 2020년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보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거를 설명까지는 굳이 안 드렸어요.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기일 내역을 보시면 지금 원래 6월 10일이 첫 기일이었고요. 그때 14억이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7월 22일 날 다시 유찰이 돼서 이때 매각이 됐습니다. 얼마에 됐었냐면요. 10억 1100만
1,000원으로 됐습니다. 네, 꼬리표 참 잘 붙이셨네요. 네. 네, 요렇게 됐어요. 매각이 됐습니다. 응차를 두 명이 했어요. 자, 두 명이 했다는 얘기는 뭔가 정상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은 의심을 했는데 이 두 명은 모르고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두 번째가 차순위 신고까지 했네요. 9억 9,200, 9억 9,200만 원에 넣으신 분이 예, 차순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맙니다. 자, 요거 한번 문건 살펴볼게요. 자, 7월 20일 날이 낙찰 기일이었어요. 기입이찰 조서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채권자 문땡땡님한테 보정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뒤로 8월 4일인데 여기에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수 신청 보증금 환급 신청서 제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지금 요거 불허가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불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신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원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전화를 한 거죠. 최고가 매수인한테. 아,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조건이 변경됐으니 너 이거 낙찰받은 거 그대로 갈래? 아니면 포기할래? 법원에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요? 아, 그러면 저 포기할래요. 그래서 불허가 신청을 이쪽에서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불허가가 됐고 그리고 환급 신청서를 여기는 제출한 겁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취소가 됐으니까 보증금 돌려줘야잖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2021 타경 65455 부동산 임의경매 지난번 겁니다. 이번 건이 아니라요. 자, 최선순위 근저당권 요겁니다. 네. 지금 쭉 나중에 권리 분석할 거고요. 윤석우라는 분이 점유자로 계셨고 604호 현황 조사했고요. 2020년 2월 현재 6억 보증금에 살고 있었고 전입신고가 2020년 2월 7일 날 되어 있었습니다. 자,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을구 순위번호 4번 주택 임차권 등기 2022년 4월 8일은 요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익이 인수됨 하고 나온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됐던 거네요. 그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입찰 시 주의 요망. 자, 임대차 보증금 6억. 요랬어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대충 저는 짐작은 갑니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권리 분석 보시면요. 2021 타경 6545 용인 수지구 성북동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103동 604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전소유자가 이거였다는 건 신탁사가 처음 분양할 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셜 받은 거죠. 대출 받은 거고 그 신탁이고 거기서 첫 소유자가 이분한테 넘어온 거고 그리고 나서 윤석우 님이 이제 임차를 들어온 거죠. 근데 대항력도 갖췄고 확정일자도 했고 근데 배당을 안 했어요. 이게 인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참고해 봤을 때 요 당시에 이 사람이 전입세대 열람에서 없었을 겁니다. 아까 현황조사서에 전입세대 열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죠. 이 사람이 전입세대 열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봤냐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 임차인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임차인이 설마 여기 있다고 했지만 현황조사에 있다고 했지만 전입세대 열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전입세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못 받으니까 편안하게 금양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10억 좀 넘게 쓴 겁니다. 한 사람이요. 네,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이 씨네요. 네, 누군가가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때가 7월 20일이었는데 자
등기는 요때였어요. 22년 4월 28일 임차권에 있는 거를 아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인수된다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법원. 법원에서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하고 똑같죠? 내가 이 집을 빼놓고 다른 집을 이사 가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이 전입 세대가 전입 기준이 빠져버리면 대항력을 잃어버리죠. 대항력을 잃어버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가 있으면 기존에 요때부터 있는 거를 계속 이어서 보존해 준다라는 것. 요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나중에 이걸 갖고 다시 얘기를 했겠죠. 요거 인수인데, 왜냐면 먼저 번 인수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이게 인수란 얘기가 안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었을 거고요. 법원은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재되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가 발생이 되면 법원은 반드시 그거를 고지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안 할게요 해가지고 이게 다시 불허가 결정이 나오면서 재매각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14억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보시면 아까 14억에서 9억 8천 떨어졌다가 이거 불허가 결정 나고 다시 14억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원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권리가 새로 나왔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4억부터 다시 출발해서 다시 9억 8천이 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2021 타경 65455구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성북역 롯데골드타운 103동 이렇게입니다. 자, 입찰기일 10월 11일이고요. 감정가 14억인데 다시 출발했다가 다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입찰 기일은 네 번째예요, 사실은.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법원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10%, 특별 매각 조건 아닌 그대로 10%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800만 원이 요날 준비가 돼야 되고 수표 현장으로 준비해 주시면 딱 되겠습니다. 자, 수원법원 광교 신청사 101호 법정에서 들어가고요. 오전 10시 반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핫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최고가일 때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한번 산정해 봐야 될 곳입니다. 개 중에 이제 층수가 6층이라는 점은 조금 애매하지만 방향은 정남향이고 위치가 높이 자체가 높고 그래서 위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가 위치적으로 좋은 거는 뭐 굉장히 자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매정보통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내는 그런 유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경매 물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